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 지난 20일과 23일에는 3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증가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본국의 봉쇄 조치도 완화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최근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산업 관련 일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재입국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해외 유입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늘면서 아예 입국을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향후에 국내에서 어떤 제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최근 입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비자 심사나 발급을 제한 또는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향후의 국내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입국 관련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N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음식점 2부제와 같은 추가 대책도 내놓았는데 수도권의 전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은 최근 양상을 볼 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다수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안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 따라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길거리 사람들을 보면 마스크가 확실히 얇아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무더위에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근거리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 착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야외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이나 대중시설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좀 검증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전주 고3 여학생의 사례처럼 에어컨 사용이 어떤 코로나19의 전파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에어컨 바람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비말을 보다 멀리 날아가게 함으로써 공기 전파 현상을 띌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온도를 너무 높여놓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온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이게 덥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보다 철저하게 착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열과 같은 증상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과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열 질환은 크게 열사병하고 일사병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모두 다 약간 고열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코로나19의 어떤 발열 증상하고 약간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온열 질환은 온도가 높은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을 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코로나19하고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정부가 2차 유행 시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기준 완화가 불러올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 중앙임상위에서 최근 제안한 거를 받아들인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물론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치료 후기에는 전파 가능성이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의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후기에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한 완치 후에도 재앙성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퇴원한 환자들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글쎄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원 시 만약에 일정 기간 자가격리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자가격리 중 기존대로 2번의 PCR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조치 이런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빈틈없이 관리하는 그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2차 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당연히 언제든지 코로나19 확산은 막아야 하는 거고요. 코로나19의 재유행 또는 재확산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철저하게 지금의 확산 속도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방역 조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이라고 코로나19에 안심할 수는 없는 만큼 초기 중 증상이 비슷한 온열 질환 막기 위해서 또 더더욱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